안녕하세요. 톡톡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휘발유 경유 가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1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38.38원이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139.22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은 크게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휘발유 경유 제품 가격, 정유사의 유통 마진, 세금, 주유소의 유통 마진으로 결정됩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물론 이 네 가지의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이지만 주로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휘발유 경유의 제품 가격과 세금이 그 차이를 결정합니다. 앞서 휘발유 경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은 원유에서 휘발유 경유가 생산되는데요. 그럼 제품별로 왜 가격은 다를까요?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제품이 똑같은 비율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생산되는 양이 다르고 시장에서 휘발유, 경유 등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공급되는 양과 수요 양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가격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살짝 비싸기는 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 세금보다는 경유 세금이 저렴합니다. 경유 자동차가 승용차로 많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주로 화물차가 경유를 이용했고 화물 자동차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초반에 리터당 55원이었던 경유 세금이 현재는 휘발유 대 경유를 100대 85로 유지하도록 설정되어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745.89원, 경유 세금은 리터당 528.75원입니다. 화물 자동차나 승합차처럼 자가용보다는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데 사용했던 경유는 199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클린 디젤을 앞세운 수입차의 증가로 승용차의 디젤 소비량까지 증가했기 때문이죠. 1893년 루돌프 디젤은 디젤 기관을 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디젤 기관은 작고 가벼우면서도 연료 효율이 높은 값싼 엔진으로 높은 효율을 인정받아 특허를 받았고 1919년 대량 생산되어 선박과 트럭, 열차, 잠수함 등 대형 기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디젤 엔진 자동차는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한다는 점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젤 엔진 자동차는 환경 오염 물질들이 배기관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장치를 개발해 차에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출 가스를 줄이거나 배출 가스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내보내는 방법으로 말이죠. 이렇게 배출 가스를 줄이는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는 클린 디젤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디젤 자동차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독일 폭스바겐에서 차량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이를 꺼지도록 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경제성과 친환경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인식되던 경유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경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등의 환경 오염 물질이 증가하므로 경유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경유 세금을 조정하자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연료 가격 상대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면에서 보면 휘발유보다는 LPG보다는 경유가 연비가 좋기 때문에 경유가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렇다면 경유는 정말 환경에 해로운 것일까요?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의 개념으로 나누어 봅시다. 대기 오염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진 요인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반면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 효과를 유발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대기 오염의 관점으로 보면 경유 승용차로 인해 늘어나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비용이 약 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온실가스 관점으로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7년 범정부 주도로 추진된 수송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연구 결과에서도 경유값을 대폭 인상해도 국내 미세먼지 저감폭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국내 총 배출량을 감안하면 경유 가격 조정으로 발생하는 PM2.5 감축률은 최대 1.3%, 질소 산화물도 최대 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연구를 주도했던 정부는 수송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 방안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환경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될까요? 사실 경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측면도 경유차 수요에 영향을 주지만 국내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SUV나 RV 등 경유를 연료로 하는 레저 차량이 증가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경유 화물차 330여만 대 중 60만 대 정도가 경유차 미세먼지의 73%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중 영업용 화물차는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경유를 대부분 사용하는 트럭 등 업무용 자동차를 대체할 마땅한 수송 연료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유 가격을 올린다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하겠죠. 사실 외국에서는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비싼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올린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전기 요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모든 부문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소비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너지 원별, 연료별로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에너지 전체의 수요 공급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을 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휘발유 경유의 상대 가격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